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한 남편.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성실하게 출근했던 모습은 가족들에게 안정감 그 자체였다. 아내도 묵묵히 뒷바라지하며 은퇴 후엔 우리도 좀 쉬자. 이젠 둘이 세계 여행도 다녀오자는 작은 소망 하나 품고 살아왔다. 그리고 마침내 은퇴의 날. 가족 모두가 고생 많으셨어요 라는 말로 남편을 축하해줬다. 아내는 드디어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을 떠나자고 했다. 남편도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함께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여행 후 모든 게 달라졌다. 남편은 예전 같지 않았다. 말수는 줄고 혼자만의 시간이 늘었다. 어느 날은 나 혼자 여행을 더 다녀보고 싶다는 말을 꺼내기도 했다. 아내는 얼떨떨했다. 같이 은퇴해서 행복하게 살자고 했던 약속은 어디로 간 걸까? 본문 은퇴, 그 이후의 갭을 몰랐던 대가.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낯설지 않다. 은퇴 후의 부부 갈등, 이혼, 독립적인 삶에 대한 환상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우리는 흔히 은퇴하면 행복할 거야. 여행이나 다니며 여유롭게 살면 되라고 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진짜 중요한 건 퇴직 후 나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인데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인생이 혼란스러워진다. 특히 남편이 평생을 회사라는 정체성에 묶여 살아왔다면 은퇴 후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여행을 떠나면 잠시 그 공허함을 잊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돌아왔을 때 시작된다. 사례 1 자영업 은퇴 후 세계 여행 간 58세 최 씨, 내 인생도 좀 살아보고 싶다며 별거 선언. 최 씨는 음식점을 25년간 운영하다 은퇴했다. 은퇴 직후 아내와 함께 유럽 여행을 한 달간 다녀왔다. 돌아온 후 그는 이제 내 인생도 좀 즐기고 싶다며 아내와 별거를 선언했다. 아내 입장에선 충격이었다. 평생 가게에서 고생한 건 둘 다인데 남편만 내 인생을 찾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결국 둘은 각자의 삶을 살기로 했다. 이 사례는 은퇴 전 부부 간의 삶의 방향에 대한 소통 부재가 얼마나 큰 간극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준다. 단순히 여행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여행이 끝난 후의 삶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가 중요하다. 사례 2 대기업 퇴직한 61세 김 부장. 여행 중 만난 동호회 사람들과 어울리며 인생이 달라졌다는 말만 반복. 김 씨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은퇴 후 부인과 함께 동남아 몇 나라를 여행했다. 여행 중 우연히 등산 동호회 사람들과 친해졌고 귀국 후 그들과 자주 어울리며 부인과 대화도 줄었다. 결국 부인은 당신은 이제 가족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냐고 울며 말했고 김 씨는 나도 이제 하고 싶은 삶을 좀 살고 싶다고 말하며 독립생활을 시작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이 부부간 거리감으로 이어지는 경우다. 은퇴 전 나는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에 대한 자기인식과 부부간 조율이 필요하다. 사례 3 60세 정년 퇴직한 경찰관 박 씨. 여행 후 귀국하자마자 이혼하자며 짐 싸기 시작. 박 씨는 평생 강직한 경찰로 일해왔다.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세계 일주를 다녀왔다. 그러나 귀국하자마자 박 씨는 이제 나 혼자 살고 싶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제 더 이상 참으며 살고 싶지 않다. 여행 중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억눌려 살았는지 느꼈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은퇴 후 억눌린 감정의 분출이 여행을 계기로 폭발한 예다. 감정적 소통에 누적된 부재가 은퇴와 함께 터지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로 돌아오는 것이다. 결론 여행이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 삶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여행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행은 은퇴 후 삶의 진짜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뿐입니다. 은퇴 전 부부가 서로 어떤 삶을 꿈꾸는지 충분히 이야기 나눴나요? 퇴직 후 내가 가질 새로운 정체성과 삶의 의미는 준비되었나요?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여행은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불씨가 됩니다. 마무리 TIP. 은퇴 후 여행은 보상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연결고리여야 합니다. 단절된 일상과 감정을 여행으로 메울 순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행 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가치와 공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우리 부부도 은퇴 후에 여행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 저런 일 우리 집엔 안 생기겠지 하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부가 은퇴 이후 정말 예상 못한 지점에서 흔들립니다.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여행도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작 돌아오고 나니 같이 늙어가는 법을 몰라서 갈라지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지금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질문. 혹시 지금 아래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나요? 은퇴 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단지 여행이 아닌 그 이후 내가 매일 어떤 일상을 살아갈지 그려보셨나요? 배우자와 은퇴 이후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대화해 본 적 있나요? 그냥 쉬자, 여행이나 다니자가 아니라 현실적인 생활 루틴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10년, 20년을 함께 보낼 사람은 누구인가요? 직장 동료? 친구들? 아니면 가족? 그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많은 부부가 이 질문에 대해 은퇴 전에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행이라는 낭만 속에 숨어있던 갈등이 확 불거지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은퇴 후 부부 생활의 핵심.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말합니다. 결혼은 은퇴 후에 다시 한번 리부트 되어야 한다고요. 특히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에 부부의 관계는 새로운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회학자 버나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재구성하지 못한 사람은 심리적 공허함과 우울을 더 많이 겪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변한 게 아니라 그동안 몰랐던 남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시청자 참여 유도 질문. 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은퇴 후 배우자와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부부 사이에 은퇴 후 계획을 얼마나 나눠보셨나요? 혹시 여행 후에 배우자의 모습이 달라졌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끼리 서로 위로도 되고 힘이 되어드릴 수 있을 거예요. 마무리 메시지.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행복하려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공감, 대화, 그리고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여행은 인생의 보너스일 뿐 그 여행이 끝난 후에도 함께 웃을 수 있는 부부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막막하신 분들 또는 여행 후 흔들리는 마음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 이 채널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요.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길을 찾아드릴게요.